구별할 수 있다면 딜러의 말 몇 마디에 감가를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피디입니다. 요즘 차량 판매 어플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딜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좀 판다 싶은 딜러들은 헤이딜러, 첫차 같은 어플들로 차를 많이 가져오거든요. 소비자들의 차량 관련 어플 이용률이 많아지면서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 딜러는 영업이 조금 힘들어졌지만, 딜러들의 경매식 입찰 시스템 덕분에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내가 타던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어플들은 분명히 좋은 어플이지만 판매 시세보다 더 높은 매입 금액을 제시하는 딜러들도 보이는데요, 이런 딜러들은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서 막상 소비자와 만나서 차를 보면 있는 트집 없는 트집, 살다 살다 말도 안 되는 트집들을 잡아서 가격을 깎아요. 잘못됐죠. 어플 관리자들도 이런 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딜러들은 딜러 회원 정지, 탈퇴 같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때문에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서 만나서 깎는 이런 사례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입찰 금액이 가장 높은 딜러를 불렀다가 오히려 다른 딜러들의 견적들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고 난 뒤에 소비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중고차 딜러들은 다 똑같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참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플사에서는 바르고 정직한 거래, 소비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래를 유도했지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가격을 깎는 그런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은 결국에는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 차를 딜러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가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팁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내 차의 견적을 받기 전에 중고차 판매 시에 감가가 되는 조건을 먼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내 차의 등급, 사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사실 이거는 감가 조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비자들한테 견적을 받을 때 등급은 어떻게 되세요? 옵션은 어떤 게 들어갔죠?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구매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어떤 옵션이 들어갔고 등급이 어떤 건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플에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 팔기에다가 등록을 하다 보면 내 차량에 등급을 넣어야 돼요. 하지만 자동차 등록 중에도 내 차량의 등급, 추가 옵션이라든지 사양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충 작성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등급마다 신차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나 내 차량의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견적을 올렸다면 딜러가 견적을 볼 때 그 낮은 등급의 차량 시세로 견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 차량의 시세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차량을 구매한 지 오래돼서 잊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차량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차량 사양 조회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영상에 차량의 등급과 사양을 조회하는 방법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7가짐, 스크래치인데요, 스크래치라는 거는 도장이 차량 외판 껍데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긁힌 거, 이게 칠이 까진 거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고 칠이 안 까진 것 같은데 까진 경우도 있어요. 내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어떤 게 스크래치고 어떤 게 스크래치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면 딜러의 말 몇 마디에 감가를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상품화 작업을 할 때는 광택 작업이라는 것을 해요. 표면을 닦아내는 세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차량이 도색된 도장면을 미세하게 깎아서 문질러내는 거예요. 광택 작업을 마치고 나면 새 차랑은 조금 다른 느낌, 차량이 더 반짝반짝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어쨌든 광택 낼 때 약품이랑 기계를 이용해서 도장면을 약간 깎아내면 없어지는 장기스 같은 것들은 칠이 까진 게 아닌데 그거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감가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스크래치는 이렇게 도장면을 손톱으로 긁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지나가면 광택 작업할 때 약간만 깎아내면 제거가 가능한 잔기스예요. 칠이 벗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찌그러진 부분은 덴트라든지 판금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감가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거는 중고차에서 판금도색 감가는 칠가짐, 스크래치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판으로 나눠야 돼요. 스크래치가 크게 여러 군데 있어도 한 판, 정말 작은 기스 하나 났는데도 어느 거는 두 판, 이렇게 감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판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판은 성능점검 기록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쉽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외판에 본넷, 휀다, 앞문, 뒷문, 트렁크 이런 게 있고요. 앞뒤 범퍼는 성능 기록부상에 표기되지는 않지만 각각 한 판으로 칩니다. 한 판에는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 있어도 결국에는 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판으로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범퍼 양쪽 끄트머리에 스크래치가 조금씩 있다면 앞범퍼를 한 판으로 쳐서 한 판을 감가하는 거지, 스크래치가 양쪽으로 두 개니까 두 판을 감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스크래치라도
각각의 판에 걸쳐서 있다면 두 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 펜다와 앞문짝에 걸친 이런 스크래치들이 있다면 비록 작은 스크래치지만 두 판이 되는 거예요. 도색 비용은 한 판에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도 받습니다. 보통 10만원을 많이 감가를 하죠. 도장면 말고 이제 외관에서 중요하게 볼 거는 휠기스인데요. 딜러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제각각 다르겠지만 제가 휠을 감가하는 기준으로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정도, 요 정도 이상이면 스크래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고급 차량의 경우에는 무조건 휠을 수리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작은 스크래치라도 감가를 하는 편이고요. 연식이 5년 이상 된 차량은 뭐 5cm 정도 그런 거 스크래치 한두 개 있다고 해서 감가를 하진 않아요. 근데 뭐 진짜 지저분하게 스크래치가 여러 군데에 걸쳐서 있다 그러면 그건 감가를 해야겠지만요. 휠 스크래치에 대한 감가는 휠 하나당 한 짝당 10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휠도 19인치 이상의 큰 휠 같은 경우는 보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플로 차량을 판매를 할 때는 차량 판매를 등록할 때 차량에 사진을 올리라고 할 거예요. 차량의 외관, 내관, 그리고 옵션 같은 거를 찍어서 올리면서 감가가 될 만한 스크래치는 여기 손으로 콕콕 짚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스크래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스크래치가 난 부위를 손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딜러가 그걸 보고서 그걸 감안한 견적을 내기 때문이죠. 딜러가 견적을 내고 와서 그 스크래치로 인한 감가를 할 수가 없죠.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부위인데도 감가를 한다면 이거 사진 찍어서 다 올렸는데 왜 감가를 하느냐, 그거 어플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딜러가 감가 절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사고 유무인데요. 사고 유무는 볼트가 풀린 자국 이외에도 웨더 스트랩을 뜯어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 기준에서 볼 때 볼트가 어디가 풀렸는지만 제대로 체크를 해주셔도 억울하게 뭐 교환이라든지 판금으로 인한 감가를 당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국산차, 수입차, 연식, 인기도 등 고려해야 될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환이나 판금 부위에 대한 감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단순 교환이나 판금은 판당 뭐 30에서 50, 중고차에서 사고차로 말하는 프레임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부위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도 감가가 됩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딜러와 차량의 사고 유무를 본 다음에는 계약서에다가 꼭 작성을 해두세요. 다음으로 수리 견적이에요. 유튜브에도 이미 많은 영상이 있지만 외관 스크래치 이외에도 차량이 뭐 누유라든지 이런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차량 수리는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수리하는 것보다 그 딜러들이 업자 가격으로 수리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수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다니던 카센터나 제조사 협력업체에서 수리할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어떤 걸 수리해야 되는지 그 견적서를 받아 놓으세요. 어디가 문제인지, 수리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알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딜러에게 차를 매매하거나 어플에다가 차량 경매를 올리기 전에 번거롭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중고차 매매단지의 성능점검장에 가보는 거예요. 단돈 몇만 원으로 몇십만 원의 사고, 수리로 인한 감가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차량은 집 다음으로 비싼 내 재산이잖아요. 귀찮다고 생각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게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